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시대 진나라를 뒤흔들던 한 강렬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진동릉의 가장 나이가 많았던 어른입니다. 제가 진동릉 문물관리소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두 번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 건물 아래에 진나라 선태후의 묘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묘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왕실의 태후로서 이민족 군주와 동거해 아이를 둘 낳고 후일 그 모두를 죽인 잔혹한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선태후는 해문왕의 후궁으로 42년간 아들 소양왕 시대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당랑으로 불리는 사마귀는 호랑이처럼 사냥을 잘해서 범아제비, 범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것은 비극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이유는 영양분 때문입니다. 교미 후 잡아먹히는 수컷이 25%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위해서 잡아먹었을까요? 함양궁 서쪽의 설흥, 필맥 능원에는 해문왕, 해문호, 그리고 그 아들 도모왕이 묻혔으나 선태후와 그 아들은 동릉에 묻혔습니다. 선태후의 능이 설흥이 아니라 동릉에 마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태후가 첩실이라서 남편의 능원, 공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선태후가 해문왕, 해문호, 도모왕이 묻혀있는 위 출신 계통의 설흥을 꺼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소양왕이 즉위한 후 성의 자유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비자가 설파했던 남편 왕이 일찍 죽기를 바랐던 그 상황입니다. 의거왕과 통해서 아이를 둘 낳았고 애인 미축부를 총애했는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좋아한 것은 진나라 전체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궁실의 여성 관직은 왕후 이하 8개 등급이 있었습니다. 선태후는 원래 5번째인 팔자여서 미팔자로 불렸습니다. 초나라의 척공주는 아닌 듯합니다. 그녀의 모친이 위씨에게서 미염을 낳았고 초왕의 시집을 가 그녀와 다른 동생 미융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미팔자가 해문왕과 함께 했던 동안 관계는 좋았습니다. 아들만 쳐도 3명을 낳았습니다. 해문왕이 죽고 아들 소양왕이 19세로 즉위했을 때 선태후의 나이는 4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그가 만난 의거왕은 20세가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거는 오늘날의 섬서성 북부, 감숙, 영하 등지에 거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기병 특유의 기동성을 앞세워 진나라의 국경을 침입했습니다. 의거가 진나라 서쪽 변경을 위협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상당한 병력을 동원해서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한, 미,
두 나라의 몇십만 군대와 대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소양왕은 주기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계군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태후는 의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원모 심려로 의거왕과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신을 의거국으로 파견해 금은 제보를 보냈고 또한 의거왕을 함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곧 새로운 남자 의거왕에 빠집니다. 의거왕은 중앙아시아 계통이라 서구적 용모였다고 추정합니다. 후한서 충로열전에 따르면 의거왕은 선태후와 통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선태후는 공개적으로 의거왕과 동거한 것입니다. 선태후 관련 기사에서는 육체적 사랑이 많이 보입니다. 소양왕 즉위 후 당시 동맹국이던 한나라는 초나라의 공격을 받자 상근을 사자로 보냈습니다. 이때 그를 접견한 선태후는 해문왕과 있었던 사생활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신에게 죽은 남편과의 밤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첩이 전에 선왕을 모실 때 선왕이 허벅지를 첩의 몸 위에 올려놓으면 매우 힘이 듭니다. 선왕이 몸 전체를 신첩 위에 올려놓으면 첩은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도 도대체 무슨 자세인지에 대해 설이 많더군요. 무게의 분산입니다. 의거왕과 동거한 지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272년, 소양왕 35년, 선태후는 의거왕을 감천궁으로 유인해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의거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농서, 북지, 상군을 설치합니다. 그야말로 당랑식부입니다. 당랑이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선태후가 의거왕을 죽인 사실에 대해 몸을 바쳐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선태후가 의거왕 및 아들에 대한 애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는 사마귀가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어 태어날 새끼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과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그녀는 죽음에 임박하여 총애했던 위축부를 순장시키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영양가가 있었을까요? 이런 와중에 2005년 감수성 천수의 장가천 마가원에서 의거왕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의거가 활동하던 지역에서 남성의 무덤 3기가 발견된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선태후가 죽인 의거왕과 2명의 아들이라고 흥분했습니다. 두개골만 봐도 두상이 길쭉한 것이 동아시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각종 장신구, 요대와 목 부분의 옥 등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가원에서 출토된 무덤이 의거왕의 무덤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시대 말 천수 북쪽의 장가천 일대에 살던 서융의 무덤임은 분명하지만 선태후와 30년 살았던 그
의거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의 호들갑일 뿐입니다. 이 장면은 마가원의 마차를 발굴하는 장면인데 바퀴의 삼각형 장식이 화려합니다. 마차와 말의 두개골도 보입니다. 출토한 수레를 복원한 것인데 화려합니다. 선태후가 30년 정도 함양구에서 공개적으로 만나고 아들을 낳았던 의거왕이 마가원 지역에 서용 유목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은 확실합니다. 마가원에서 출토한 수레 측면 장식판인데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선태후가 30여 년간 사랑한 의거왕이 서용의 유목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동릉의 선태후 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헌만 가지고 공부한 역사 연구는 현장에 갔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여산 일대는 진시황의 가족 능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호 능원을 살펴봤는데 이제 4호 능원으로 가겠습니다. 4호 능원의 뒤편으로는 진시황릉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4호 능원은 1호 능원의 남쪽 1.8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소양왕의 어머니 선태후의 능으로 알려졌습니다. 4호 능원은 아자형의 묘도인데 1인의 능원입니다. 이 점이 선태후의 능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발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물지도를 그리냐고요? 박양삽을 가지고 1m 간격으로 탐침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M1 도굴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진동릉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4호 능원은 유물의 형식이 1호, 2호, 3호 능원보다 빠르며 4개의 묘도가 있는 아자형의 무덤입니다. 제왕급 형식입니다. 4호 능원 주변은 모두 밀밭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능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계곡이 있어 가려면 우회해야 합니다. 4호 능원의 선태후 능은 마사촌에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선태후의 묘실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4호 능원 표지판 앞에서 진동릉 문물관리소의 해설사이자 수도사범대학의 연구생이기도 한 녹십건 씨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묘실이 있습니다. 뒤에 표지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십건 씨가 나눠준 지도를 보면 묘실 위로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묘는 동향입니다. 진동릉에서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이 4호 능원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어기고 소양왕의 태자가 이 나라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2호 능원에 첫 번째로 묻혔지요. 이제 진동릉 문물관리소가 탐침한 지도와 실측 자료에 입각하여 실제 지도에서 능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 능원의 아자형 대묘는 동서 전체 길이 278m, 남북 전체 길이 181m입니다. 봉부는 없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오른쪽 유물지도를 A지도,
위성 지도를 B 지도라 부르겠습니다. 우선 B 지도에 묘도를 포함한 무덤의 길이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B 지도에 A의 유물 지도를 합성합니다. 이때 A와 B 지도의 도로를 맞추면 합성할 때 편리합니다. 사진 두 개를 합성해 봅니다. A 지도석에 보이는 도로를 B 위성 지도의 도로와 합치시키면 정확해집니다. 유물 지도를 빼버리면 건물 일부가 묘실과 겹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묘실 왼쪽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설을 해주신 녹숙건 씨가 회색 건물 아래에 묘실이 있다고 한 설명이 이렇게 증명했더니 잘 이해됩니다. 선태후 묘실 위로 사람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문왕이 몸 위에 올라오면 무겁지 않다 했는데 차량이 올라오면 무거울까요? 한편 프로 도굴꾼이라면 묘실 위에 집을 짓고 한 컵씩 흙을 팠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발 밑에 무덤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곳 선태후의 능도 발굴이 되어 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능이 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태후의 능 위에서 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호 능원 내의 중자형 무덤으로 이동합니다. 선태후 능에서 약 820m 떨어진 곳에 중자형 묘와 제사 유적이 있는데 농로를 따라서 도착했습니다. 중자형 묘 발굴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자형 무덤의 사이즈는 지도에서 추정할 때 동서 130m, 남북 50m 정도입니다. 이 장면은 2015년 답사 때입니다. 섬석고고연구원 우신용 선생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4호 능원의 거마갱 발굴 현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발굴 중인 거마갱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오른쪽 하단의 중자형 묘입니다. 선태후 능원에는 아자형 1기, 중자형 1기, 갑자형 2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중자형 무덤에는 제사를 지낸 건물터가 있습니다. 선태후에게는 소양왕 외에 고릉군과 경양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자형 무덤이 그들의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지하 무덤 지도는 해설해 주신 분에게 물었더니 무려 30년 동안 1m 간격으로 탐침을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땅속 유물을 찾아내는 청진기가 전설의 낙양삽입니다. 1923년경 낙양의 전설적 도굴꾼 이합자가 발명했습니다. 촉감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2015년 4호 능원의 거마갱을 발굴했는데 시대는 전국 말기입니다. 3대의 수레, 한 대당 2필의 말, 모두 6필의 말이 순장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곤란하다 해서 이지호 양이 그렸습니다. 위에 창문 같은 것은 당나라 때의 무덤입니다.
이곳이 진동릉 지역이라는 기억이 지워진 이후 후대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제자의 그림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른쪽 벽면에 파인 부분이 당나라 때의 무덤입니다. 우신용 선생에게 거마갱을 어떻게 팠느냐고 물었더니 낙양삽과 커터칼, 솔, 손삽을 보여줬습니다. 저런 작업 도구로 몇 미터를 파 들어간 것입니다. 우신용 선생은 거마갱 옆에 있는 밭을 가리키며 밭 아래에 중자형 무덤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탐침에 의해 밝혀진 유물지도를 위성지도와 겹쳐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밭인데 그 땅 아래에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삼서성 고고연구원은 2014년도에 중자형 무덤의 동묘도 남쪽에서 거마갱을 발견했고, 이 무덤 남쪽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요자형 건물터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점은 우리가 있던 곳인데 바로 그 앞에 중자형 묘가 있습니다. 우신용 선생이 가리킨 바로 앞에 중자형 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항토 담장이고 그 안에 3721개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덩이를 기둥의 주초로 생각했으나 주초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묻은 구덩이로 추정합니다. 중자형 대묘 발굴 지역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진동릉 도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도굴 이전이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그냥 밭입니다. 2014년 12월인데 드디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마갱과 제사터 유지의 발굴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인데 제사갱 21개가 드러났습니다. 2015년 12월 발굴 작업이 끝나서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삼서성 고고연구원 손위강 연구원은 요자형 건축 유지를 발굴했더니 동서 길이 55m, 남북폭 40.5m, 항토 벽체는 폭이 4.8m였습니다. 건물 유지에서는 기와 마당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자형 무덤의 주인을 제사 지내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자형 대묘에서는 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자형의 큰 무덤에는 진나라의 어느 귀족이 묻혔을까요? 전문가는 피장자가 선태후와 가까운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선태후의 아들들인 경량군, 고릉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와에는 숙문화, 포문화 등의 판화, 통화 등 전국 진나라의 요소, 외줄문양, 내포문양, 통기와 같은 삼진 지역의 문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사연문 와당은 면이 4면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국말 제나라에서 성행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기와 등에서 분석할 때 전국말에서 진통일 이전의 건축 유지입니다. 요자형 건물 유지 내부에는 지름
1.5m의 구덩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는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합니다. 손위강 우신용 연구원이 제사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신용 선생은 우리를 안내했던 분입니다. 토양의 색깔은 주변과 달랐습니다. 손위강 연구원이 색깔이 다른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동물뼈는 출토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덩이 토양은 3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에 혈제, 육지의 공갱으로 추정합니다. 춘추시대 진해 수도 옹의 제사 유적에서도 동물뼈가 출토한 제사 구덩이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갱이 있습니다. 공갱은 피와 고기를 바친 구덩이입니다. 갑골 문자에서 혈자는 그릇, 즉 명에 피를 담은 형태인데 그것은 혈제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공경은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의 고기와 피를 묻은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헌에 보이는 혈제, 육제의 증거를 찾기 위해 토양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자형 묘 근처에 갑자형 무덤이 있습니다. 선태후의 남첩 위축부도 이곳 어디에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축부의 일화로 보면 폐지되었다고 하는 순장 제도도 계속 존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형 무덤입니다. 전국책에 웃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양왕이 범저의 제안대로 어머니 선태후의 권력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상실하며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 사랑하는 남자 위축부를 순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축부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누가 늙은 할머니와 맨정신으로 저 세상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는 진나라의 대신 용예에게 하소연합니다. 용예는 걱정 마라, 태후에게 가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용예와 선태후의 대화입니다. 용예, 태후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후, 없다. 사람이 죽으면 지각이 없다. 용예, 맞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각이 없는 사람 옆에 누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를 순사시키려 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후 지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죽고 나서 지각이 있다면 태후께서는 더욱 위축부를 저 세상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선왕, 해문왕께서는 의거왕과 위축부 때문에 노여움이 쌓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태후께서는 이 잘못을 만회하기도 바쁜데 어찌 한가하게 위축부를 죽어서도 가까이 하려 하십니까? 용예의 명확한 논리에 선태후는 순장을 중지했습니다.
위축부가 천수를 다하고 이곳 사호능원 어딘가에 묻혔을 것인지, 위축부가 묻힌 것이 이 갑자형 무덤인지 수수께끼입니다. 진동릉 답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분서갱유의 현장인 갱유곡을 갔습니다. 중국 고대사에서 매우 유명한 현장이지만 밭 가운데 쓸쓸합니다. 사호농원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혼자 왔으면 찾는데 애를 먹을 뻔했습니다. 밭 가운데 비석이 있는데 실제 유생들을 이곳에 생매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동릉 답사를 도와주신 녹습관 우신용 선생, 서북대학의 사당사 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에서 선태우능과 중자형 묘를 답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태우와 의거왕, 위축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진시황릉에 대한 최신의 고고학 발굴 결과를 반영한 영상을 몇 편에 걸쳐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